처음에는 제가 예민한 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 누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도 그냥 제가 피곤해서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습니다. 한두 번이면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고 저는 원래도 남 눈치를 심하게 보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느낌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제가 탕비실에 들어가면 대화가 멈췄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금 전까지 웃던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낄 자리가 아닌데 괜히 들어왔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팀장님이 제 자리 옆에 서서 다음 주 제안서 수정 방향을 짧게 말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뒤로 뒤쪽 자리에서 누가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웃음이었는데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그때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는 원래 별 의미 없는 지축이 많고 누군가를 이유 없이 엮는 말도 쉽게 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찾는 일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원래도 제가 제안서 마감이나 외부 보고용 문서를 자주 맡기는 했습니다. 문장 정리가 빠르고 숫자 틀리는 일이 적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퇴근 직전에 갑자기 수정 요청이 와도 저는 그냥 일이 몰리는 시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꼭 저만 따로 불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저만 잠깐 남으라고 하셨고 다른 팀원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도 굳이 제 자리로 와서 짧게 전달하고 가셨습니다. 그런 장면이 반복되니까 저도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일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사람 눈에 띄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유보다 장면이 먼저 남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지수씨가 제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팀장님이 대리님 엄청 찾으시네요. 라고요. 말투는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일 아닌 척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뒤에 한두 사람이 더 웃었고 저는 그 짧은 반응 안에 이미 많은 이야기가 퍼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살념할 수 없는 피로를 느꼈습니다. 저는 누군가와 특별히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회사에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저는 이미 어떤 이야기의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팀장님을 조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단둘이 남지 않으려고 했고 질문이 생기면 메신저로 먼저 보냈습니다. 회의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을 일부러 더 자주 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상황은 더 꼬였습니다. 제가 피할수록 팀장님은 더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리셨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 눈에는 제가 더 특별히 챙김받는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저는 점점 억울해졌습니다. 한 번은 외부 협력사와 저녁 미팅이 있었는데 원래 같이 들어가기로 했던 민석 씨가 직전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다른 일정이 생겼다면서 팀장님과 저 둘이 먼저 가 있으면 자기도 나중에 합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찝찝했습니다. 업무상 같이 움직일 수는 있어도 회사 안에서 이미 이상한 시선이 있다는 걸 아는데 굳이 둘이 먼저 가는 상황이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정이 급했고 저는 거절할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팀장님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정말 일 얘기만 했습니다. 광고 예산, 수정된 일정, 발표 순서 같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해보니 이미 어제 저녁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모르는 디테일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둘이 오래 있었다더라. 저녁도 단둘이 먹었다더라. 요즘 거의 붙어 다니는 것 같다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석 씨가 합류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실제로는 협력사 사람들과 계속 같이 있었는데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건 소문 자체보다 그 소문이 너무 빠르고 자연스럽게 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설명하기 좋은 방향으로 미리 깔아둔 길 위를 말들이 그대로 굴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불쾌했고 회사가 피곤했습니다. 문제는 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이상하게 프로젝트 실무가 자꾸 비었습니다. 중요한 확인 메일이 누락되어 있거나 협업부서와 맞춰야 할 일정표가 최신본이 아니거나 외부에 전달된 수치가
내부 자료와 달라져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바쁜 시기라 그런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시즌 캠페인이 겹치면 하루에도 수정이 몇 번씩 생기고 누가 어떤 버전을 들고 있는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빈틈은 늘 제가 마감 직전에 메우는 쪽이었습니다. 누가 놓친 자료를 제가 다시 만들고 누가 확인 안 한 메일을 제가 대신 정리하고 누가 전달했어야 할 내용을 제가 밤에 다시 보내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저를 더 자주 찾았던 걸 수도 있겠다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당시에 저는 아직도 상황을 단순하게 봤습니다. 소문은 소문이고 일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늦게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오전 회의에서 본부장님이 표정없이 물었습니다. 지난주 협력사에 잘못 전달된 집행 수치가 왜 그대로 나갔냐고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최종 정리한 사람은 저였기 때문에 바로 제 이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남탓 시선이 저에게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짧게 말했습니다. 최종 취합은 제가 다시 확인하고 넘겼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당황했습니다. 분명 마지막 취합 파일은 제가 올렸는데 왜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석 씨가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대리님이 많이 바쁘셔서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프로세스 다시 잡겠습니다. 저는 그때 바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놓친 게 있었나 싶었고 괜히 그 자리에서 예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 제 머릿속에 계속 걸리는 장면이 하나 남았습니다. 팀장님이 제 쪽을 보지도 않고 대신 책임을 가져간 것 같은 말투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석 씨는 너무 빨리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마치 이미 준비된 멘트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긴장했습니다. 실수한 부분을 지적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은 제게 파일 이력을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수정 기록 말씀하시는 건가 했습니다. 제가 파일 서버에서 지난주 보고서 폴더를 열자 팀장님은 특정 시점의 저장본을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저는 이상한 걸 봤습니다. 제가 최종본이라고 알고 있던 파일보다 나중 시간에 저장된 다른 버전이 있었습니다. 작성자 이름은 민석 씨 계정이었습니다. 그 파일에는 제가 수정했던 수치가 이전 값으로 다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전달된 수치는 제가 틀린 게 아니라 제가 고친 뒤에 누군가 다시 되돌린 값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팀장님은 아주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이런 게 몇 번 있었다고요?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방식이 반복됐고 그때마다 이상하게 최종 책임은 늘 저에게 가까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늦게 이해됐습니다. 왜 팀장님이 저를 자주 따로 불렀는지,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길게 설명하지 않고 직접 확인하셨는지, 왜 회의에서 굳이 책임을 바로 정리하지 않았는지가 그제야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특별히 챙긴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뭘 건드리는지 조용히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팀장님은 제게 소문 이야기를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안다고 말하기도 싫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불편한 정도는 느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팀장님은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그게 아마 그냥 생긴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괜히 저와 팀장님을 엮어보는 분위기, 팀장님이 저를 자주 찾는 것처럼 보였던 장면들, 제가 맞지 않은 유라까지 결국 제 주변에서 정리되던 흐름, 그게 전부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일을 어지럽혀놓고 시선은 다른 데로 돌려둔 겁니다. 회사의 관심은 늘 자극적인 쪽으로 먼저 갑니다. 누가 누구와 가깝다더라, 누가 유난히 챙김받는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확인도 없이 빨리 퍼집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중요한 건 뒤로 밀립니다. 왜 자료가 바뀌었는지, 왜 확인 메일이 누락됐는지, 누가 중간에서 일정을 다르게 전달했는지보다
사람들은 더 쉬운 이야기를 믿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왜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해명하기 어려운 장면을 계속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은 사실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하지 못하고 지난 2달 자료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발신 기록, 수정 이력, 회의 후 정리 메모를 차례대로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볼수록 더 분명해졌습니다. 중요한 변경이 생긴 날마다 민석 씨는 꼭 자리를 비우거나 전달만 하고 최종 확인은 다른 사람 몫처럼 남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생기면 늘 가장 먼저 상황을 정리하는 사람도 민석 씨였습니다. 그게 저는 처음엔 책임감처럼 보였습니다. 일이 터지면 빠르게 수습하는 사람, 분위기를 읽고 윗사람 앞에서 매끄럽게 설명하는 사람.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건 수습이 아니라 방향 조정이었습니다.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흐리고 누가 가장 곤란한 위치에 서는지를 미리 정해놓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저는 너무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문이 먼저 돌고 있었고 팀장님과 자주 엮여 보였고 실무를 많이 맡았으니 작은 실수 하나만 얹어도 사람들은 쉽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편한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건 지수 씨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퇴근 직전에 지수 씨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볍게 말을 돌렸을 텐데 그날은 표정이 달랐습니다. 지수 씨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처음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때 민석 씨가 먼저 그런 뉘앙스로 말을 꺼냈다고요. 대놓고 말한 건 아니었지만 두 분 요즘 많이 붙어 계시네. 팀장님이 유독 대리님만 찾으시네. 그런 식으로 웃으며 던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가볍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 여러 번 반복되면 농담은 분위기가 됩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곧 사실처럼 굳습니다. 지수 씨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지만 괜히 나섰다가 일이 커질까봐 모른 척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서운하기보다 더 허탈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거짓말보다 침묵이 더 크게 일을 키울 때가 있습니다. 누가 일부러 입을 열지 않아도 아무도 정정하지 않으면 가장 편한 이야기만 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때 아주 선명하게 배웠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월말 보고 직전에 터졌습니다. 본부장님이 들어가는 최종 제안 사안에 지난 분기 성과 수치가 또 틀리게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외부 제안에도 영향을 주는 숫자였고 잘못 나가면 계약 조건까지 바뀔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바로 얼어붙었습니다. 민석 씨는 이번에도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실무 감수가 자꾸 흔들린다고 담당 체계를 다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아주 깔끔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직접 말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떠올릴 이름은 정해져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파일 이력과 메일 기록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회의실에서 제 목소리로 순서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수정한 시점, 그 이후에 바뀐 저장 기록, 전달 경로, 그리고 마지막 수치가 어느 계정에서 다시 변경됐는지를 하나씩 말씀드렸습니다. 회의실이 아주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때 딸렸지만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억울함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었던 순서를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석 씨는 처음에는 착오였다고 했습니다. 파일을 잘못 열었을 수도 있고 이전 버전을 참고하다가 실수가 났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만 들으면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착오가 한 번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비슷한 방식의 변경이 이미 여러 차례 있었고 그때마다 누락이나 혼선이 제 업무 쪽으로 연결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변명이 길어졌습니다. 의도는 아니었다. 바빠서 헷갈렸다. 다 같이 정신없는 시기였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확신했습니다. 정말 실수만 반복된 사람이었다면 상황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정리하는 사람처럼 움직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누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보면서 말을 고르는 태도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팀장님이 처음으로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특정 변경이 반복됐고 그로 인해 실무 담당자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책임 전가가
함께 발생했다고요.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선을 돌리는 분위기까지 포함해서 이건 단순한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팀장님이 왜 그동안 섣불리 말을 안 하셨는지요. 증거 없이 문제를 꺼내면 오히려 제가 더 곤란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를 자주 불렀던 것도, 일부 파일은 직접 확인했던 것도, 제게 따로 기록을 남겨두라고 했던 것도 다 같은 이유였습니다. 저를 감싸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람들은 그 조용한 과정을 전부 다르게 봤습니다. 특별히 챙긴다, 가깝다, 둘 사이에 뭔가 있다. 진실과 가장 먼 이야기였는데 가장 빨리 퍼졌습니다. 결국 민석 씨는 다른 부서 이동이 아니라 대기 발령 비슷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프로세스 위반과 보고, 누락 반복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회사도 모든 걸 노골적으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조용히 정리하는 편이 더 쉬우니까요. 하지만 제게 더 오래 남은 건 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던 눈빛이었습니다. 문제가 드러난 뒤에도 몇몇은 민석 씨보다 저를 더 불편하게 대했습니다. 소문은 정정돼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저는 한동안 더 힘들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도 저는 한번 이상한 이야기의 중심에 섰다는 이유만으로 오래 설명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평판은 사실보다 늦게 움직입니다. 지수 씨는 나중에 다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라도 말해줘서 고맙다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괜찮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침묵 덕분에 일이 커졌다는 생각을 하면 아직도 서늘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사람만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상황을 가장 쉬운 쪽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팀장님이 저를 자주 찾는 이유를 저도 처음엔 불편한 오해의 원인 정도로만 봤습니다. 그 안에 다른 맥락이 쓸 수 있다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민석 씨가 능숙하게 상황을 정리하던 장면도 저는 한동안 책임감으로 착각했습니다. 빠르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직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정말 책임지는 사람은 말을 먼저 고르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고 확인을 미루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험한 사람은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은 아직도 처음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제 자리 옆에 잠깐 서서 업무 얘기만 하고 돌아가던 팀장님, 그리고 그 뒤에서 짧게 웃던 누군가의 소리. 그때 저는 제가 이상하게 보이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 웃음은 저를 둘러싼 진실을 알고 있어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가장 믿기 쉬운 방향으로 생각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바로 그 점을 이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진실보다 단순한 오해를 더 빨리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책임을 숨기고 싶을 때는 사실을 지우기보다 더 눈에 띄는 이야기를 앞에 놓으면 됩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그 후로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예전보다 훨씬 많이 기록합니다. 말보다 메일을 남기고 분위기보다 순서를 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쉽게 퍼질 때는 오히려 그때 가장 먼저 조용해집니다. 정말 봐야 할 건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제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관계로 보이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드러난 건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가 책임을 피해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제일 시끄러운 이야기가 꼭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때 저처럼 그냥 넘겼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더 일찍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으신가요? 결국 사람을 판단할 때 남는 건 소문이 아니라 끝까지 맞춰보면 어긋나지 않는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